안녕하세요. 카이스트 아이캐드 연구실 석사과정 김유빈입니다. 아이캐드 연구실에서 개발한 중립 캐드 시스템인 센스캐드를 기반으로 어떻게 카티아와 이종 캐드 시스템 간의 설계 이력을 교환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 발표의 타겟 캐드 시스템인 카티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카티아는 기획캐드용 캐드 시스템으로서 현재 자동차 및 항공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정밀한 공면 설계에 대해서 다른 캐드 시스템보다 특화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카티아 설계 이력 번역기 개발의 히스토리입니다. 초기에는 트랜스캐드라는 중립 캐드 형식이 없이 다른 캐드 시스템과 직접적인 번역을 수행했습니다만 번역해야 할 캐드 시스템이 많아짐에 따라 번역기의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중립 캐드 포맷을 개발하였습니다. 이후 카티아 트랜스캐드 간의 번역기 개발이 시작되었고 현재는 카티아와 트랜스캐드 간 거의 모든 특징 형상 정보를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티아와 트랜스캐드 간의 설계 이력 교환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캐드 시스템의 설계 이력을 교환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매크로 파라메트릭 어프로치 방법인 MPA입니다. 이는 설계 이력 정보를 가지고 있는 텍스트 형식의 매크로 파일에서 파라메트릭 정보를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으로는 캐드 시스템의 API를 통해서 직접 설계 이력을 추출하거나 모델을 생성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방법에는 각각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MPA의 경우에는 장점으로 텍스트 형식의 가벼운 매크로 파일을 쓴다는 것이 있고 이로 인해서 정보를 읽어드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 텍스트가 조금만 바뀌어도 에러가 발생하고 매크로 파일이 없는 모델에 대해서는 번역을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MPA를 이용하는 방법의 경우에는 장점에 대해서는 CAD 모델이 있으면 매크로 기록이 필요 없다는 점이 있고 직접 시스템에 접근해서 정보를 얻는 것이기 때문에 정보 입수가 강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API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번역기와 같이 별도의 CAD 시스템이 필요하고 그리고 매크로 파일 대신 CAD 모델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CAD 시스템과 CAD 모델은 저희가 번역하고자 하는 시스템 내에서 좀 더 매크로 방법보다 좀 더 무거운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CAD 시스템은 API 공개를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접근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서 저희는 설계 이력 교환 방법 중에 MPA 방법을 채택하고 그것을 카티아 번역기에 적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그림은 아이캐드 연구실에서 지정한 샘플 모델 K1에서 K6까지 모델 중 K1에 대한 모델이며 오른쪽 텍스트 파일은 이러한 K1 모델에 대한 카티아의 매크로 파일입니다. K1 모델은 패드, 포켓, 그리고 필렛 이 세 가지 특징 형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패드와 포켓은 특징 형상을 생성하기 위한 스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설계 정보들은 매크로 파일에 전부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매크로 파일을 분석하여 센스캐드로 K1 모델의 설계 이력을 주거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티아와 트랜스캐드 사이의 번역기 구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매크로에서 트랜스캐드로 가는 전처리기라는 번역기가 있고 그리고 트랜스캐드에서 매크로 파일로 가는 후처리기라는 번역기가 있습니다. 전처리기에서는 매크로 파일을 읽어드리고 분류한 다음 트랜스캐드의 API를 이용하여 표준 형식의 모델로 재생성해줍니다. 이 과정에서 특징 형상 매핑, 스케치 매핑, 그리고 참조 매핑 등의 매핑 관계를 분석한 정보를 이용하여 매크로에서 중립 포맷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보를 변환시키는 방법으로 필요한 정보를 생성하고 그리고 전달시킵니다. 후처리기도 마찬가지로 방향이 반대일 뿐이지 전처리기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먼저 트랜스캐드에서 API를 통해 정보를 얻어오고 그리고 카티아의 매크로 파일로 정보를 만들어주는 그런 방법으로 설계 이력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중립 포맷인 트랜스캐드 또한 기획 캐드를 기반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정보들, 예를 들면 특징 형상 종류 같은 것들은 이름만 조금 다를 뿐 카티아 매크로와 쉽게 매핑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특정 형상으로 인하여 만들어진 면, 모서리 등의 이름 같은 경우는 각 시스템마다 고유한 명명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많은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고유 명칭의 명령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위상 정보 기반 방식이고 두 번째는 기하 정보 기반 방식입니다. 위상 정보 기반 방식의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해당 정보의 이름을 그 부분을 만들기 위해 주변에 연관된 형상의 이름을 합쳐서 만듭니다. 왼쪽 아래 그림을 보시면 면 이름은 스케치로부터 만들어지기 때문에 스케치 이름이 면의 이름에 들어가게 되고, 모서리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면이 만나서 생성되기 때문에 모서리 이름에는 두 개의 면의 이름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기하 정보 방식의 경우에는 모서리나 면의 이름일 경우에 그 모서리나 면의 좌표값을 사용하여 그 이름을 생성하게 됩니다. 저희 카티아 번역기의 경우에는 위상 정보 기반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면 이름 지정에 대한 방법입니다. 슬라이드에 면 이름에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어떤 스케치에 패드라는 특징 형상을 적용하여 3차원을 만든 면에 대한 이름입니다. 첫 번째는 스케치면이나 그 반대 방향 면에 대한 이름 형식이고, 두 번째는 스케치 모서리로부터 생성된 면에 대한 이름의 형식입니다. 아래 중요 정보라고 표시해둔 부분을 보시면 어떤 특징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스케치 부분의 면인지 옆면인지 어떤 스케치의 선분을 사용했는지 그런 정보들을 알 수 있습니다. 스케치 요소 이름에 대해서는 리포트 네임이라고도 부르고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트랜스캐드와 카티아 매크로의 매핑을 위해서는 이 이름들에 대한 내용을 꼭 알아야 하고, 그를 위해서는 해석하고 각 부분이 어떤 내용을 가리키는지 알아야 합니다. 리포트 네임은 스케치에서 각 선분을 나타내는 이름이며 숫자로 표시가 됩니다. 오른쪽 아래 보이시는 그림과 같이 스케치면과 스케치 반대면은 리포트 네임을 1과 2로 가져가고, 숫자 3부터는 스케치의 선분별로 부여되어 선분으로부터 발생한 면에 리포트 네임이 붙게 됩니다. 모서리는 면 두 개가 만나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름 또한 두 개의 면의 이름이 포함됩니다. 이로써 카티아의 고유명칭 구조를 조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트랜스캐드 고유명칭에 매핑을 해줍니다. 트랜스캐드의 고유명칭 구조는 카티아와 거의 흡사하지만 리포트 네임을 사용하는 대신에 스케치 선분 이름을 사용합니다. 이 슬라이드의 그림은 필렛이라는 특징 형상이 모서리를 대상으로 생성되는데, 그 모서리 이름을 매핑하여 필렛을 생성한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까지 어려운 부분이었던 고유 명칭의 매핑이 끝났고, 다음으로 특징 형상 정보나 스케치 정보 등의 일반 설계 정보를 매핑합니다. 단순하게 카티아의 특징 형상인 패드는 트랜스캐드의 익스트루드와 매핑되고, 카티아 매크로에서 가져온 패드에 들어가는 정보를 익스트루드에 필요한 정보로 변환시켜 넣어줍니다. 위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카티아 매크로에서 정보를 입력한 내용이고, 그리고 아래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이제 API를 통해 트랜스캐드에서 익스트루드 생성할 때 필요한 정보를 카티아에서 가져오는 내용입니다. 이 동영상은 완성된 카티아 번역기의 시연 장면입니다. 먼저 카티아 매크로 파일이 카티아에서 불러왔는지 체크를 하고, 이를 번역기의 전처리기에 집어넣어 중립 파일을 만들고 트랜스캐드에서 모델을 생성합니다. 다음으로 번역기의 후처리기를 사용하여 중립 파일을 다시 카티아 매크로 파일로 생성하고,
카티아에서 시험합니다. K1 모델에 대한 시연이 끝났고, 그리고 K3 모델에 대한 시연입니다. K3 모델 동안 트랜스캐드에서 완벽히 번역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랜스캐드로부터의 K3 모델을 카티아로 번역시킬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표는 알캐드 연구실에서 지정한 K1부터 K6 모델까지의 샘플에 따른 번역 성공 여부를 표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각 샘플이 포함하고 있는 특정 현상에 대해서도 번역을 성공했는지 성공하지 않았는지 대해서 표시를 하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거의 모든 특징 현상에 대해서 번역이 가능한 상태이고, K7 모델의 로프트 특징 현상에 대해서만 현재 번역에 대해서 에러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카티아에서 로프트를 실제로 모델링 할 때에도 에러가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번역에서는 보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K1부터 K6 모델까지 번역된 결과를 나타낸 것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각 모델에 대한 번역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저희 알캐드 연구실에서는 카티아의 파트 모델에 대한 번역은 모두 완료한 상태이고, 현재는 이 파트의 결합물인 조립체에 대해서도 번역을 수행 중에 있으며, 이 번역이 완성되면 완벽한 모델의 설계 이력 교환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